전기에너지 수송에 대해서 생산과 수송, 전기에너지 생산과 수송, 전기에너지 만들 때 그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방법으로 만드는데 원래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잖아요.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깁니다. 전자석 이런 게 됩니다. 전류의 흐름이 자기장을 만드는 것처럼 자기장의 변화가 전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런 실험을 해봤더니 자석을 왔다 갔다 하면은 검유기에 전류가 이렇게 막 흐르더라. 그래서 코일을 통과하는 자석, 좀 어려운 용어들이 있습니다. 자기 선속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 자기력선수인데 자기력선수 그런 게 변하면은 그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뭐 이런 거를 외우긴 하셔야 됩니다. 이런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한다. 이거는 그냥 일단 내용 정리가 되어 있는 거니까 다시 공부할 겁니다. 그때 흐르는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하고 그때 전압이 있어요. 전압. 그 전압을 유도 전압이라고 하는데 유도 전압을 구하는 식이 요겁니다. 유도 전압을 구하는 식이. 이거 이제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거. 패러데이 법칙. 그 다음에 이거를 전압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이거를 기전력이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기전력. 전압의 크기가 이 N은 코일의 가문수예요. 코일의 가문수. 네. 코일을 많이 감으면 전압이 세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는 이게 이제 전류가 자기 선속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긴다.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네. 마이너스는 이제 방향을 의미하는데 자기 선속 변화가 를 방해하는 쪽, 그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생긴다라는 의미에서 마이너스가 붙긴 하고 이런 게 지금은 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다시 할 거예요. 시간당 자기 선속 변화량 이게 이제 시간당 자기 선속 변화량 자기 선속은 자기력선수 아무튼 자석을 빨리 넣었다 뺐다 하면 전류가 더 센 전류가 흐릅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센 자석을 이용해도 그렇고 그래서 방향은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압이 유도가 되고 세기는 전압의 크기인데 코일의 가문수와 자기 선속의 시간적 변화율에 비례한다. 시간적 변화율에 비례한다. 자, 뭐 그런 걸 알아야 되고, 그 송전을 할 때 발전소가 꽤 멀리 있어요. 뭐 이거 원자력 발전소인데,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나라의 뭐 한 40% 이상 차지하거든요. 화력 발전소도 많이 있고. 근데 아무튼 발전소가 원래 그 도심에서 전기를 많이 쓸 거 아닙니까? 거기랑 꽤 멀리 있어요. 우리나라의 뭐 울산이나 여기 경상도 쪽에 있어요. 서울에서 전기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그럼 이거를 이렇게 전선을 타고 에너지가 실어 날라와요. 되게 많이 오면서 전력 손실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전기가 잘 통하는 도체여도 저항이 0인 건 아니거든요. 저항이 조금이라도 있거든요. 그래서 손실 전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손실 전력을 좀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변전소 이런 데서 전압을 엄청 높여가지고 송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전 과정에서 손실되는 전력을 줄이기 위해 발전소 근처 일자 변전소에서 전압을 크게 높인다. 뭐 왜 그러는지 전압을 높이면 왜 손실 전력이 줄어드는지 뭐 이런 거 알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손실 전력 손실 그거 구하는 식입니다. 이게 i제곱 r 뭐 이게 i제곱 r 이런 거를 이제 뭐 배우게 될 겁니다. 일단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야 되는데
일단 자기 선속은 어떤 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입니다. 자기력선수야, 자기력선수. 그럼 자기력선은 뭐냐면 원래 자기장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철가루 같은 거 뿌려보면 이렇게 늘어서요. 철가루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늘어서죠, 이렇게. 근데 그거를 선으로 연결한 게 자기력선이야, 자기력선. 자기력선 특징은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갑니다. 방향이 있어요.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자기장의 방향인데,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고, 중학교 때 다 배웁니다. 그런데 자기력선이 가장 촘촘하게 있는 데가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여기가 자기력선이 되게 촘촘하게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이거 넣었다 뺐다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자기력선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데 안 촘촘하다가 들어오면 촘촘해지는 거예요. 자기력선의 수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넣었다 뺐다 하는 것 자체가 자기력선 수가 변화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방향이 중요한데 N이 만약에 다가오면 어떤 자기력선이 늘어나냐면 요렇게 생기는 자기력선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 이어서 이 자기력선 수의 변화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생기게끔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오른손 법칙으로 중학교 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내 손가락이 전류죠. 엄지손가락 가리키는 게 N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N이 다가오려면 이렇게 반대되는 쪽으로 자기장이 생기려면 위에 부분이 N극이어야 돼. 그쵸? 그쵸? 네, N극이어야 돼. 그럼 엄지손가락을 위로 하시고, 오른손 엄지손가락 위로 하시고, 네 개를 감아줘 보시면 전류 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코일에 흐르는 전류 방향. 알겠어요? 네. 이게 넣을 때 이렇게 전류가 흘러요. 이렇게. 네. 근데 만약에 빼면은 이게 넣을 때 한 거고 방금 빼면은 요런 자기력선이 줄어들어요. 줄어들면은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요게 생기게끔 자기장이 전류가 흐릅니다. 근데 이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S극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원래 자기력선이 N에서 나서 S로 들어가는 거거든. 그쵸? 네. 그러니까 위에가 S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엄지손가락을 거꾸로 밑으로 하시고 감아줘 보시면은 요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그쵸? 네. 그래서 넣었다 뺐다 할 때 전류 방향이 바뀐다. 검육의 바늘이 원래 이게 검육인데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있다가 요로 갔다가 반대로 움직입니다. 넣었다 뺐다. 근데 N극이 아니라 S극으로 바꿔서 하면은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쉽게 알아내는 방법은 S극이 다가온다. S극이 다가오면은 다가오는 거 싫어해. 그럼 S가 위에가 S.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근데 S가 멀어진다. 또 멀어지는 것도 싫어해. 그러면은 위에가 N극. 그러니까 N이 다가오면은 위에가 N극. N이 멀어지면 위에가 S. 만약에 S가 다가오면 위에가 S. S가 멀어지면은 위에가 N극.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요런 거를 이렇게 자기 선속이 변할 때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전자기 유도. 요때 흐르는 전류는 유도전류라고, 유도전류. 근데 유도전류의 방향이 자기 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르는데 이것을 렌츠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렌츠 법칙은 그냥 방향만 설명하는 거야. 방향만. 반대로 이제 방향이 된다. 근데 그거를 포함해 가지고 패러데이 법칙은 그때 생기는 전압을 계산할 수 있는 식입니다. 이 부위가 전압이라고 해도 되고 기전력이라고 해도 돼요. 유도 전압, 유도 기전력.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는 렌츠 법칙, 마이너스는 자기 선속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다라는 뜻이고, 이 n이 뭐냐면 n이 코일의 감은수, 코일을 많이 감으면은 전압이 세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이거 파이라고 읽으시면 되거든요. 파이. 델타 t분의 델타 파이인데, 자기 선속의 시간적 변화율. 근데 요렇게 들어올 텐데, 이걸 천천히 넣어요. 그러면 변화가 조금씩 돼. 그럼 전류가 약하게 흐르고, 얘를 팍 집어넣어요. 그럼 전류가 많이 흘러요. 그러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간적 변화율이 크기 때문에. 근데 자석을 보통 자석 말고 네오디듐 자석을 쓴다. 그럼 네오디듐 자석은 자기력선 되게 많은 거예요. 자기장의 C가 세니까. 그러면 또 델타 T분의 델타 파이가 커진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자기장의 세기가, 이게 B가 이제 자기장인데, 자기장의 세기는 면적분의 자기 선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면적 안에, 일정 면적 안에 자기력선이 촘촘하게 많이 통과하면은 자기장이 센 거예요. 그래서 면적분의 면적분의 자기 선속이라고 합니다. 근데 똑같이 10개가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넓은데 10개인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덟이네. 8개가 들어갔다. 하나, 둘, 셋, 넷, 다, 그러면은 자기 선속은 같아도 세기가 얘가 센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자기장의 세기 계산하려면 이렇게 하시고, 자기 선속을 하려면 자기장의 세기에다가 면적 곱하면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면은 1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식이 나올 거기 때문에 자기 선속은 B 곱하기 A로 하시면 된다.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n이 다가온다. 그러면 위에가 n이 되게끔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위쪽으로 향하고 전류 방향을 이렇게 네 손가락 감아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갔다가, 잘 봐, 이렇게 갔다가 저 뒤 돌아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쵸? 또 방향 잡아야 돼요. S가 다가오면은 S를 밀쳐내야 돼. 그래서 위에가 S가 되게끔 하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은 아래쪽으로 합니다. 그러면 네 손가락 이렇게 감아주죠? 봐봐요. 여기 감아줍니다. 그럼 돌아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런 거 헷갈려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이거 연필로 잘 그려가면서 하셔야 되고, 발전은 이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시간당 자기 선속 변화율을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촘촘히 감고, 네, 그러면은 발전량이 많아지는데, 발전은 역학적 에너지나 화학 에너지, 핵 에너지, 열 에너지 등을 전기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것을 발전이라고 하고, 발전기는 이거를 코일 하나라고 보시면 되네요. 지금은 이 코일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자기장은 N에서 S로 이렇게 자기력선이 있거든요. 여기 누워져 있어. 그러면은 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은 없는 거야, 지금은. 근데 이거를 돌려, 이걸 이렇게 돌렸죠,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 봐봐요. 돌리면 이렇게 돌립니다, 지금. 얘가 이렇게 올라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면서 통과하는 양이 점점 어떻게 돼요? 많아지는 거죠. 많아지면은 그거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오는 게 많아지는 거니까 반대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돼요. 이해가요? 이렇게 전류. 이해가시죠? 네. 그거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저거는 이제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아니라 자석이 고정이 되어 있고, 이 코일이 돌면서 자기력 선수가 변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꼭 자석을 넣었다 뺐다 안 해도 되고, 코일이 돌아도 돼, 코일이.
자, 그래서 발전기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 변화에 의해 유도 전압이 발생하는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을 이용하여 발전한다. 발전기랑 전동기랑 구조가 똑같이 생겼어요. 원래 이게 똑같이 전동기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는 거고 발전기는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집에 있는 모터 같은 거 그냥 이렇게 내가 돌리잖아? 그럼 전기 발생하는 거예요. 선풍기도 그냥 내가 막 돌리잖아, 손으로? 그럼 전기 발생합니다, 사실. 선풍기 안에 있는 그 전동기도 발전기랑 똑같이 생긴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코일을 일정하게 회전하면 코일을 통과시키는 자기 선속이 주기종으로 변하면서 교류 전류가 흐른다. 교류 전류가 흐른다. 봐봐, 교류 전류가 왜 밑에 있는 거 보면서 설명하면 되겠다. 하여튼 교류 전류가 흐릅니다. 자, 이런 유도 전류가 흐른다. 봐봐요, 얘가 아까 옆에 있던 거랑 반대 방향이네.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얘가 한 요 정도 이렇게 올라가, 이런 식으로 올라갔어. 그러면은 요쪽으로 통과하는 자기력 선수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지? 많아지죠. 많아지죠. 그러면은 잘 봐요. 요쪽으로 자기장이 생기게끔 전류가 흘러야 돼. 그러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하시고 요렇게 감아줘야 돼. 그러면 전류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요 전류 방향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알겠어요? 이렇게 하는. 어? 아니, 그쪽으로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왜냐면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많아지면. 이렇게. 네. 근데 요게 요 그림을 잘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맞아요? 네. 이렇게. 맞아요? 그렇죠? 선생님, 근데 이거 N이랑 S랑은 그게 아니죠? 뭐요? N이랑 S가 그러니까 이쪽이 N극이 되게 한 거예요. 오른쪽이 N극이 되게 한 거예요. 네. 왼쪽이네요. 왼쪽이 N극이 되게 한 겁니다. 네. 근데 여기를 만약에 이제 90도를 넘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90도를 넘어갔어요. 이렇게 넘어간 이후에 이렇게 갈 때 이쪽 자기력선이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죠. 아니지, 이쪽이 그러니까 여기 넘어간 이후에 넘어간 이후에 감소.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감소하겠죠. 네. 왜 그러냐면 봐봐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 이렇게 일로 통과하는 게 점점 어떻게 돼? 수평.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됐다 섰다가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될 때. 그렇게 될 땐 이제 감소하는 거죠. 감소하는 거죠, 그렇죠? 감소하면은 여기로 들어가는 애들이 감소하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돼야 돼요. 생기게. 이쪽으로 자기장이 생기게끔 해야 돼. 그럼 이렇게 돼, 이렇게. 아까 전에는 이렇게 됐잖아. 네.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방향이. 반대 방향. 방향 반대방향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 반대 방향으로 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니까 이렇게네, 이렇게. 아까는 일로 흘렀는데 지금 일로 흘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여기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돌 때 일로 통과하는 양이 어떻게 돼요? 좀 증가하죠. 증가하죠. 그러면 다시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 증가하는 거를 방해해야 되니까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게끔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돌리는 도중에 이렇게 자꾸 어떻게 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거를 교류라고 합니다. 교류. 그러니까 이 위쪽은 플러스 방향이고 아래쪽은 마이너스 방향이면은 전류 방향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발전기로 전기 에너지 만들어내면 교류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이런 발전기를 이렇게 화력발전소에서는 석탄이나 석유가 가지는 에너지는 화학에너지를 물을 데워요. 열에너지를 일단 만든 다음에 화학에너지에서 열에너지를 바뀌었다가 열에너지에서 그 수증기의 운동에너지를 바뀌는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증기의 역학적 에너지가 터빈을 돌려 운동에너지를 바뀌었고, 그러면 발전기도 다시 돌아. 그러면 전기에너지를 이해하시죠? 네. 자, 근데 이런 이제 에너지원을 석탄, 석유를 쓰면은 그 화력 발전이 되는 거고, 화력 발전 비교적 쉽게 발전소 건설할 수 있다. 이 근처에도 만들 수 있어요. 그다음에 뭐 부지의 제약이 좀 적다. 소비지 근처에 만들 수 있다. 근데 대기 및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된다. 그 다음에 자원 고갈의 문제점이 있다. 연료비가 많이 든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화력발전은. 수력발전은 이제 높낮이 차이를 이용하는 건데, 물이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가 발전기를 돌리는 그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어가지고 운동 에너지로 바뀐 다음에 그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터빈이 돌아가면은 발전기에 연결되어 있으면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네. 근데 수력발전은 이제 이미 우리나라는 댐 지을 수 있는 곳은 곳곳이 다 지어놨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지을 때는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연료 공급이 또 필요 없습니다. 물로 이용하는 거니까 공해물질 발생하지 않고요. 홍수나 가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그런 거 있다. 건설 비용이 많이 들면 주변 환경을 변화시킨다. 여기에 이제 수장되는 경우가 있죠. 뭐 마을이 수장된다던가, 물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쪽 생태계는 파괴가 되는 건 있어요. 그 정도는. 그 다음에 핵발전은 핵연료를 사용합니다. 핵에너지를 가지고 열에너지로 바꾼 다음에 그 열에너지가 물을 데워서 수증기의 운동에너지를 바꾼 다음에 터빈의 운동에너지, 그다음 발전기 전기에너지를 바꿉니다. 근데 이건 에너지가 많이 나오는데 연료비가 적게 든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아서 연료비가 비교적 저렴하고 공해가 적다. 왜냐하면 이산화탄소는 안 나옵니다. 이걸 태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방사능이 누출될 염려도 있고요.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하니까 그거를 처리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서, 원자로는 되게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한데 해수를 집어넣어가지고 이거 식히는 거예요. 해수를. 그럼 따뜻한 물이 나와요. 찬물이 들어가서 따뜻한 물 나와요. 그러면은 해양 생태계가 파괴돼요. 왜냐하면 따뜻한 물이면은 산소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해양 생태계가 많이 파괴가 된다. 이해하시겠죠? 네. 개념 체크. 빈칸 먼저 채우고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이라고 해요. 자기선속이 변할 때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한다. 전자기 유도에 의해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유도전류라고 합니다. 유도전류는 자기선속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르는데 이것을 렌츠 법칙이라고 한다. 발전기에서는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을 이용하여 발전이 되는 거고요. 전자기 유도 법칙은 V는 이렇게 쓰면 되죠. V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식의 의미 아셔야 되고, 가문수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시간당 자기 선속 변화율에도 비례합니다. 기전력이, 전압이. 자, 코일에 유도되는 전류의 세기는 자석의 세기가 셀수록 가문수가 많을수록 자기 자석을 빠르게 운동시킬수록 크다. 그 다음에 자석 사이에 일정한 속력으로 회전하는 코일이 그림과 같이 위치할 때 저항이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지금 위로 올라갑니다. 잘 봐요. 이런 걸 잘해야 됩니다. 위로 이제 이 다음 단계는 어떻게 돼요? 위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올라가게 이쪽 방향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일로 통과하는 양이 어떻게 돼요? 많아지죠. 많아지죠. 그거를 방해해야 돼. 그럼 요렇게 되고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면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네. 이거를 입체적으로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왼쪽으로 한 다음에 감아주는 방향으로 하시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전류가 감아지는 방향 해보시면 네. 그러면은 여기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와야 돼. B 저항 A로 갑니다. 전류가 B 저항 A로. 이해 가요? 네. 이거 잘 엄지손가락 잘 하셔야 됩니다. 엄지손가락 왼쪽으로 하고 이렇게 감아줘요. 맞죠? 이렇게. 밑에 있는 문제 칸 좀 채워보시고요. 반박한 문제. 한번 써봤어요? 네. 예, 만약에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할 때 가까이 옵니다. 그 위에가 N이 돼야 돼. NS 이렇게 오른손 엄지손가락 위로 하시고 내 손가락 감아주시면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야 돼. 네. 기역 방향 전류가 흐른다 아니지. 가까이 할 때는 그쵸? 그 다음에 코일 자석을 멀리 할 때는 기역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은 멀리 할 때는 기역 방향 맞겠죠? 네. 왜 맞냐면 멀리 하면 위에가 S가 돼야 됩니다. N이 돼야 되고. 그럼 아래로 하신 다음에 감아줘 보시면은 이렇게 되네. 맞네.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코일을 이제 만약에 요 순간이네. 요 순간에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이 0입니다. 0이고 요렇게 돌아가요. 그러면 요쪽이 위로 가는 거예요. 이 위쪽으로. 네. 그러면 이쪽으로 통과하는 애들이 많아지죠. 네. 그러면 그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자기 장이 생기게끔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거든요. 그리고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0이다. 근데 그때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이게 변화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전에는 줄어들고 있었구나. 줄어들고 있었고, 코일에 흐르는 전류 줄어들고 있었고, 잠깐만요. 네. 요 바로 전에는 얘가 요렇게 있었겠죠. 요렇게. 네. 그럼 일로 들어드는 게 줄어들어요. 네. 그러면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요렇게 전류가 흘러야 돼요. 네. 그러면은 전류가 요렇게 반대네요. 반대. 요렇게 흐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순간 이후는 올라가면서 이 순간에 전류가 전류는 항상 흐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0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아. 이게 여기 0이 될 때 여기 있죠. 여기 네. 0이 될 때가 딱 0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0이 될 때가 있는데 봐봐요. 요게 여기 자기 선속이 0일 때 있지? 네. 여기가 그 순간이에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나란하게 있을 때 있잖아요. 요렇게 나란하게 있을 때가 이 자기 선속이 0일 때입니다. 그래서 이게 증가하다가 줄어들다가 0이 됐다가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요 자기 선속 제일 클 때 있지? 네. 그때가 0이 돼요. 전류는.
그걸 아셔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전류가 계속 흐르다가 요때 자기장의 방향이 전류 방향이 바뀌면서 전류 방향 바뀌면서 반대로 됩니다. 그래서 중간 지점에서만 이렇게 되면 그때 0이 되는. 그때 맞아요. 근데 여기가 자기 선속이 최대가 됐을 때 그 이후에 늘어나다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다가 들어가는 게 늘어나다가 들어가는 게 줄어드는 순간 그러면은 전류방이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요때는 이제 누워져 있을 때는 전류가 0이 아니에요. 전류가 최대나 최소고 최소라기보다는 이제 방향이 바뀌어서 최대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딱 서 있을 때 이렇게 딱 서 있을 때 그때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많다가 줄어드는 거예요. 0. 그때가 이제 바뀌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는 흐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흐르고 있는 거죠. 요때는 흐르고 있는 거 X가 맞아. 네. 근데 항상 흐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0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네.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기기를 발전기 쓰시면 되고 화력 발전에 사용하는 연료는 석탄, 석유, 화석 연료라고 써도 되고 화석 연료 쓰는 거고요. 핵발전소에서 핵분열 속도를 인위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원자력을 서서히 끌어내는 장치. 요거는 이거 핵분열을 말하는 거네. 장치라고 써져 있는데 끌어내는 장치. 여기 원자로가 좋죠. 원자로 쓰면 되죠. 원자로 미안. 그다음에 한 개의 무거운 원자에게 두 개 이상의 가벼운 원자에게 쪼개지는 건 핵분열이고요. 핵분열을 이용한 발전 방식은 원자력 발전, 핵발전에서 했구나. 핵발전. 그다음에 물의 수력 발전, 물의 포텐셜 에너지가 내려오다 보면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를 바뀌죠. 그 운동 에너지가 터빈을 돌려요. 그 터빈의 운동 에너지 바뀌고,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 생산한다. 전기 에너지 수송. 전기 에너지 수송은 전압을 왜 높여가지고 수송해야 되냐, 일단 그걸 아셔야 되는데, 전압을 높이는 이유를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전력이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전력. 원래 전력이 사실 중학교 때 나오다가 책에서 빠졌거든요. 전력이라는 그런 거 배우는 게. 일단 전력은 뭐냐면 약자로 P를 써요. 파워의 약자입니다. P를 쓰는데 1초 동안 공급하거나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로 전압과 전류의 곱과 같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요 문장 요대로 하자면 요 전력은 시간당 전기 에너지입니다. 시간당 소모되는 전기 에너지. 근데 전기 에너지가 원래 전압에 비례하고 전류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시간에 비례합니다. 전기 에너지는 전압이 세일수록 전기 에너지 많이 쓰는 거고, 전류가 많이 흐를수록 전기 에너지 많이 쓰는 거고, 시간이 길어지면 전기 에너지 많이 쓰는 거지? 네. 근데 여기 T 또 있잖아요, 그쵸? 네. 약분됩니다. 그래서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로 하시면 됩니다.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 와트라는 단위를 씁니다. 와트. 1와트, 1와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은 전력이 P는 VI다 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V는 IR이라고 우리가 그 ohm의 법칙 알잖아요. 그래서 V는 IR이니까 V 대신에 IR을 넣어요. 그럼 뭐가 되냐면 P는 I제곱 R이 됩니다.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P는 VI에서 여기가 I는 R분의 V거든. I는 R분의 V. 네.
I 대신에 R분의 V를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I 대신에 R분의 V, R분의 V 제곱이 됩니다. 알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주 쓰는 식은 뭐냐면 얘입니다. 얘. I 제곱 R. P는 I 제곱 R. 근데 여기서 P는 I 제곱 R은 이제 손실 전력을 계산하는 식이에요. 손실 전력. 물론 다른 것도 해도 되는데 하여튼 손실되는 전력을 계산하려면 I 제곱 R로 하시면 되는데 자, 손실 전력은 I 제곱 R로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R은 저항이고 I는 뭐겠어요? I는 전류.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 손실되는 전력이 저항에는 비례합니다. 그래서 손실되는 전력을 줄이려면 R을 낮추거나, 그러니까 손실되는 전력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뭐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나쁜 거죠. 그러니까 왜 생기냐면 이제 전선을 타고 에너지가 전달돼야 되는데 자꾸 원자 핵과 부딪히고 이러니까 손실이 생기는 겁니다. 열 에너지로 손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 때문에 전선에 열이 발생하고 이때 발생하는 열은 우리가 이용할 수 없고 버려짐으로 송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전력이 손실된다. 손실 전력 구하는 식은 I 제곱 R이고, 손실 전력은 나쁜 거니까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줄이려면 R을 줄이거나 저항을 줄이거나 아니면 전류를 줄이면 돼. 저항을 줄이거나 전류를 줄이면 돼요. 저항을 줄이는 방법은 안 나왔나요? 안 나와있네요. 저항은 옆에 있네. 저항식이 없네요. 저항은 이런 거 비저항이라고 합니다. 비저항. 그 다음에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에는 비례합니다. 저항은 일단은 비저항이 작은 걸 써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은이나 이런 건데 이런 게 너무 비싸. 그래서 일단 구리나 아니면 알루미늄 씁니다. 비저항 작은 거는. 송전선의 저항을 줄인다 아니면 구리나 알루미늄을 씁니다. 은이 사실은 제일 전기가 잘 통하긴 해요. 근데 은을 막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걸 쓰고, 그 다음에 길이를 짧게 하면 됩니다. 요거를 작게 하고 요것도 작게 하고 요거는 크게 하고 하면 되는데, 길이를 짧게 하는 방법은 근처에다가 이제 도심 근처에다가 짓는 거지. 그러면 이제 길이가 짧아지고, 그 다음에 단면적을 크게 하면 됩니다. 단면적을 사실 무한히 크게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한 요 정도 크게 할 수밖에 없고, 너무 굵게 하면 무거워가지고 매달 수가 없고, 그래서 길이도 뭐 할 수 있는 바대로 하면 되고 단면적도 줄이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다 저항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었고, 그런데 다른 방법이 뭐냐면 I를 줄이는 거. I 제곱 R에서 I를 줄이는 거. 그 I를 줄이는 방법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발전소에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그럼 그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력이 있어요. 전력이 있는데, 전력은 P는 뭐지? P는 VI거든요. 만약에 이 전력은 일정한 거를 만들어내. 얘는 일정한 걸 만들어요. 전력이 일정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전류를 크게 하면 전압이 작아지고, 왜냐면 얘가 일정하니까 곱한값 일정할 때 반비례 관계였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러면은 뭐가 안 좋냐면, 이러면 P 손실전력은 I제곱 R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I가 2배가 되는 거는 I제곱 R이 4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손실 전력은 4배가 되는 거예요.
얘가 i가 2배가 되면. 근데 얘를 2분의 1로 낮추는 방법이 전압을 세게 하는 거야. 네. 전압을 세게 하면은 전류가 조금 흘러요. 그래서 요 손실 전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해가요? 네. 그래서 전압을 되게 높여가지고 막 보냅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발전소에서는 이렇게 변압기를 이용해서 전압을 높여서 보내는데 나중에 가정으로 들어올 때는 220V 들어가야 돼요. 왜냐 가정의 전자제품들 다 220V 쓰니까. 그러니까 요런 게 있습니다. 주상 변압기라고 해서. 본 적 없겠지만 이제 신도시에는 이제 도로 이제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저런 것들이.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거는 전압을 높여야지 전류가 줄어들고 전압을 예를 들어서 전압을 만약에 10배를 늘렸다. 그러면 전류는 10분의 1이 되고 전력 손실은 i제곱 r이기 때문에 10분의 1의 제곱이니까 10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해가요? 네. 자, 변압기. 변압을 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의외로 간단한데 이 철판에다가 가문수를 다르게 해요. 여기 가문수랑 여기 가문수 다르게 합니다. 잘 봐. 여기 물결 표시 있는 건 이건 교류라는 뜻이야. 교류 전압이 들어왔어요. 교류 전압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패러데이 법칙에서 V는 요건데 자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은 코일이 뭐가 되죠 혹시? 코일에 전류 흐르면 뭐 되는 줄 알아요? 코일에 전류. 유도전류? 아니.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 자기장 생기죠, 그렇죠?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 생깁니다. 지금 요 그림상에서는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N극, S극 이렇게 자기장이 생겨요. 네. 근데 그러면 이 자기력선이 봐봐 요렇게 여기 통과하거든요. 자기력선이 여기 이렇게. 네. 그래서 요런 게 들어오면은 이쪽이 N극이 되게끔 전류가 흘러요. 그쵸? 네. 근데 이렇게 흐르다가 반대 방향으로 만약에 이렇게 와요. 반대 방향 이렇게 흐르면은 전류 일로 들어가는 거니까 위에가 N이네. 그러면은 요렇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자기력이 여기 작용하도록 하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이제 코일에 자석을 넣었다 뺐다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쪽에 그 전류 방향 바뀌면 얘가 위에가 N 됐다가 S 됐다가 위에가 S 됐다 N 됐다 이게. 바뀌는. 자꾸 여기가 바뀌어요. 1차 코일이. 네. 교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이쪽에 2차 코일에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 1초에 여기 10번 바뀌어. 그럼 여기도 10번 바뀌겠죠. 그렇죠. 그쵸?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1차나 2차나 똑같은 상황이고 여기 10번 바뀌면 여기 10번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압은 뭐에 비례하게 되냐면 가문수에 비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문수 B랑 같다라는 거예요. 전압이. 그래서 이게 쉬운 게 뭐냐면 되게 쉬워 사실은. 여기 만약에 110V다. 근데 여기는 뭐 220V라고 220V다. 근데 여기는 한 20번 감았어요. 여기는 한 10번 감았어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110V가 돼요. 가문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해가요? 네. 그렇게 전압을 바꿀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데 여기 전력이랑 여기 전력이랑 같다라고 보통 가정을 많이 합니다.
에너지 손실이 사실은 있는데 그냥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고, 봐봐 여기 맨 밑에 있는 거 V1분의 V2는 N1분의 N2. 전압이랑 가문수는 무슨 관계야? 전압이랑 비례관 반비례관 비례 관계지. 여기 1이고 2고 2잖아요, 그렇죠? 비례관 근데 전류랑은 어떤 관계? 전류랑 반비례. 반비례 관계예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P는 VI인데 P가 일정에 다른 에너지로 안 바뀌면, 네. 그래서 얘가 증가하면은 I는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죠. 감소하지. 네. 그래서 전압을 높이면은 전류가 조금 흐르요. 네. 근데 전류가 조금 흐르면 손실 전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위험하게 전압을 엄청 높여가지고 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뭐 5%만 손실이 일어나도 엄청 많은 에너지가 손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송전선에서 1초 동안 손실되는 전기 에너지를 손실 전력이라고 쓴다. 손실 전력. 여기 전력 손실이라서 손실 전력. 같은 전력을 공급할 때 송전압을 10배 높이면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10분의 1로 감소한다 쓰면 되겠다. 같은 전력을 공급할 때 전압을 n배를 증가시키면 송전선에 흐르는, 일단은 전류는 n분의 1이고 전력 손실은 뭐지? 전력 손실은 i제곱 r. 네. 그래서 여기 n배 증가시켜주면 n제곱분의 1배로 감소합니다. 알겠어요? 네. 변압기는 패러데이 유도 법칙을 이용하여 교류를 변화시키는 장치이다. 교류를 몸으로 직류, 아닌데 그 변압기 아니네. 전압을 변화시키는 장치지, 그렇죠?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전압을 변화시켜 주는 장치고, 변압기에서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주기적으로 변하면 2차 코일에 통과하는 무엇이 주기적으로 변한다. 통과하는 거니까 뭐 자기 선속 쓰면 되긴 하네. 자기 선속. 1차 변전소에서는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전압을 높여야 되고요.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2배 증가하면 송전선에서 전력 손실은 4배가 감소하죠. 그렇죠? 변압기 1차, 2차 코일은 비례 관계 있고요. 변압기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가 2대1이면 1차 코일과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비도 2대1인 겁니다. 전류비도. 전압비가 아니라 전류비로 물어봤구나. 미안해. 전압비는 2대1이고 전류비는 반비례 관계니까 1대2다. 맞죠? 네. OX 문제랑 단답형 풀어보십시오. 네. 2번을 모르겠어요. 네. 다른 거 다 알겠어요? 네. 자, 그림은 이오멘 니크롬선의 전압이 4V의 전압을 연결하는 거다. 일단은 V는 IR로, V는 IR. V가 4고요. I는 모르겠고, R은 2입니다. 그럼 I는 2A가 흐릅니다. 2A. 그쵸? 근데 전력, 소비 전력. 근데 이 장치에서 전력이 소비되는데 소비 전력 P는 VI. 그러니까 얘는 4V로 2A니까 8W가 소비가 되는 겁니다. P는 VI. 네. 5번은 그게 5번은 1대2요. 가문수에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러면 200V가 되겠다. 그렇죠? 네네. 50V 하지 마시고 순서를 잘 맞추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전자기 유도 될것 같고, 내신기 초문제 숙제를 좀 할까요?